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 기체 중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을 한 가지 이야기했었죠. 기억이 납니까? 네, PV는 nRT. 아주 중요했죠. 자, P는 압력, V는 부피, N은 물질의 양, R은 기체 상수 0.082, T는 절대 온도에 해당했죠. 자, 이 공식만 있으면 모든 기체의 이 부피, 온도, 압력, 부피, 온도, 압력, 기체의 양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기체에 다 적용할 수 있댔는데 완전히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잘 들어맞는 기체는 이상기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잘 들어맞고 언제 조금 잘 들어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언제 잘 들어맞느냐면 온도가 높고 압력이 작은 조건에서는 잘 적용돼요. 그런데 온도가 낮고 반대예요. 압력이 큰 조건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온도가 굉장히 낮고 압력이 굉장히 큰 조건에서 잘 들어맞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특히 압력이 크면은 어떻게 되죠?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죠.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상기체 방정식은 모든 기체에 다 적용돼요. 모든 기체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기체의 종류에는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체와 기체 사이에 워낙 멀어가지고 인력이나 반발력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체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자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PV는 nRT를 잘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나 반발력은 기체의 종류마다 다르니까요. 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면 기체 종류에 따라서 이 온도, 압력, 부피, 기체의 양 사이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온도를 계속 낮추다 보면 기체 온도를 계속 낮추다 보면 끓는 점 이하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때는 기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액화돼서 액체 상태가 됩니다. 액체 상태 된 거에다가 기체 법칙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기체 법칙은 기체에만 적용해야 됩니다. 지지난 시간의 과제로 보일 법칙의 예를 들어보시오 뭐 이런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를 해결하는 답 중에 어떤 친구는 호수의 앞부분을 이렇게 잡으면 호수의 물의 세기가 세진다 이 얘기를 하던데 기체 법칙, 보일 법칙은 기체 법칙이니까 이 액체에는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되고 기체에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기체 방정식이 잘 적용되는 그런 조건이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요거는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적어 놓으세요. 기체 분자 운동론. 기체는 이건 이상기체가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무질서하게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자,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은 운동 에너지 공식이죠. 요거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기체들은 완전 탄성 충돌한다. 충돌했을 때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기체 분자의 분자의 크기는 기체가 차지하는 전체 부피에서 이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무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체가 차지하는 전체 부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런 용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용기. 이만큼. 거기에 기체가 들어있는데 기체가 아주 뚱뚱하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입자가 점점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여기서 기체 자체가 차지하는 전체 부피는 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전체에 비해서는 너무 작다.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기체의 경우에. 그리고 인력과 반발력 같은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럴 때 이상기체 방정식이 잘 들어맞습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상의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이야기하고요. PV는 nRT가 잘 적용된다. 이번에는 분압 보겠습니다. 분압은 혼합 기체에서 몰 분율을 이용해서 분압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로 쉽냐? 이 정도로 쉽습니다. 자, 1 더하기 2는 얼마인가요? 넌센스 아닙니다. 3이죠. 이게 부분압력 법칙이에요. 부분압력 법칙 누가 얘기했냐? 돌턴이 얘기했습니다. 돌턴은 원자설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돌턴이 부분압력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은 같은 온도 같은 부피에서 각 기체의 분압의 합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1 플러스 2는 3 했는데 여기다가 압력, 이게 지금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압력이에요. 부분압력을 줄여서 분압이라고 지금 쓴 건데 같은 말이에요. 이 부분압력 법칙은 기체의 압력과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압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1기압 더하기 2기압은 3기압이다. 이게 부분압력 법칙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기체의 부분압력, 이거는 어떤 기체의 부분압력, 이거는 전체 합친 압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 압력인 3기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전체 3 중에서 1만큼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2라고 하는 것은 전체 3기압 중에서 3분의 2만큼이 해당하는 거죠. 이게 이번 시간 부분압력 법칙의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공간에 기체가 들어있는데 수소가 들어있고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고 봅시다. 이산화탄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비율 자체를 이제 이만큼으로 한 경우에 수소의 경우에 얘를 N몰이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합쳐서 2N몰이 되는 거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있을 때 얘 두 개씩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데 이 수소 N몰이 가지는 이 안에서의 압력을
1기압이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2N만큼의 압력은 얼마일까요? PV는 nRT 했을 때 기체의 양이 이 압력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기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얘가 1기압일 때는 얘는 2기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전체 압력 합은 얼마입니까? 1기압 플러스 2기압은 3기압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전체 압력입니다. 요거를 P 전체로 한번 써볼게요. P 전체는, 자, 여기에서 수소가 가지는 이 1기압은 수소의 부분 압력이에요. 수소의 부분 압력입니다. 이 수소의 부분 압력을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pH2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산화탄소의 부분 압력이겠죠. PCO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체 압력은 pH2 수소의 부분 압력에다가 PCO2 이산화탄소의 부분 압력을 합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는 몇 몰이죠? 합치면 3N몰이죠? 3N몰이 있습니다. 전체 3N몰 중에서 수소는 몇 몰만큼 있는 거죠? N몰만큼 있는 거죠. 이거를 아까처럼 전체에서 얘가 얼만큼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수소는 3N몰의 3분의 1만큼 있는 거죠. 인 N몰만큼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3분의 1은 수소 N, 이산화탄소 2N 분의 수소 N에 해당하죠.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체의 양 중에서 그 해당 기체의 양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이 경우는 수소죠. 수소의 몰 분율이라고 해요. 몰 분율. 수소의 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몰 중에서 수소의 몰은 3분의 1에 해당한다. 요게 수소의 몰 분율이고요.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리스 문자 카이 X처럼 생겼어요. 카이 H2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전체 3N몰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3N몰의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2죠. 인 2N몰이 됩니다. 그럼 이 3분의 2라고 하는 이것은 복습입니다. 자, 이거는 이산화탄소의 몰 분율이죠. 카이 CO2로 나타낼 수 있고 이 값은 지금 N 플러스 2N 중에서 2N만큼에 해당하는 값이죠. 자, 이걸 왜 했냐면 이 부분 압력, 수소의 부분 압력과 이산화탄소의 부분 압력을 몰 분율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3기압 중에서 수소는 전체의 3분의 1만큼의 압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3기압 곱하기 3분의 1 수소의 몰 분율 곱해주게 되면 이게 1기압에 해당합니다. 자, 요거를 공식으로 조금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P 전체에다가 곱하기 수소의 몰 분율 카이 H2 해주게 되면 이게 뭐냐? 1기압 pH2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산화탄소의 경우도 해봅시다. 자, CO2는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3기압 곱하기 3분의 2 해서 2기압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나타내 보면 P 전체 중에서 카이 CO2를 곱해주게 되면 PCO2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 아까 설명했는데요. 혼합기체에서 각 성분 기체의 양을 전체 기체의 양으로 나눈 값을 각 기체의 몰 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몰 분율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 몰 분율과 부분 압력을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일정한 부피의 용기에 질소기체 5.6g, 질소기체 5.6g이면 몇 몰이죠? 5.6g이면 일단 질소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N2니까 28이 되겠죠? 그러면 5.6g을 28로 나눠주게 되면 28g/몰까지 써볼까요? 0.2몰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산소는 1.6g이랍니다. 1.6g을 분자량 얼마로 나눠줘야 됩니까? 32g/몰로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면 얼마예요? 0.05몰이 되겠죠. 요렇게 지금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를 여기서 계산한 거예요. 질소와 산소의 양은 각각 얼마인가? 질소 N2의 양,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N, 이게 보통 양을 나타낼 때 N을 썼죠. PVN NRT에서 N2는 0.2몰이다. NO2는 0.05몰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질소와 산소의 몰 분율은 각각 얼마냐? 자, 몰 분율 카이 N2는 전체가 몇 몰이죠? 0.2에다가 0.05를 더하니까 0.25죠. 자, 0.2 플러스 0.05 분의 0.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0.25 분의 0.2니까 0.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카이O2는 0.25분의 0.05죠. 이거는 0.2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전체 합은 1이에요. 그쵸? 얘는 1 빼기 0.8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질소와 산소의 부분 압력은 각각 얼마냐 했습니다. 자, 색깔을 조금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질소의 부분 압력 PN2를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전체 압력이 얼마냐? P 전체. 여기에다가 질소의 몰 분율만 곱해주면 되죠. 전체 압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2기압이라고 했어요. 2기압. 2기압. 여기에다가 질소의 몰 분율 곱하기 0.8 해주게 되면 1.6기압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는 PO2는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P 전체에서 P 전체 곱하기 카이O2 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부분 압력이 전체 기압 중에서 1.6기압이 질소 때문에 나타난 거라면 산소 때문에 나타난 압력은 1이 아니고요. 2기압 빼기 1.6기압에서 0.4기압이 이 산소의 부분 압력이다 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기 9 예제를 풀어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PV는 NRT는 중요하다고 이미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 PV 곱한 값
값의 의미를 보려고 해요. 특히 이 문제처럼 온도가 일정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T가 일정한 거예요. R도 일정한 값이죠. 그럼 이 PV 곱한 값은 뭐에 영향을 받게 되냐면 이 N, 기체의 양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PV 곱한 값은 이 기체의 양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PV 곱한 값은 기체의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를 봅시다. 기체 A가 지금 1L고 2기압이에요. 부피와 압력을 곱해요. PV를 곱해요. 그러면 1 곱하기 2니까 2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걸 2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2몰은 아니고 2N만큼의 기체의 양을 가지게 된다라고 비례식처럼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2N이다. 그러면 기체 B도 사실 온도와 압력 곱이 2죠. 그래서 2N. 이 두 개의 양이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체 A와 B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꼭지를 열어서 혼합했어요. 그러면 다 섞이겠죠. 이때 A의 양은 2N 그대로죠. 근데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가 되냐면 3L가 돼요. 3L. 자, 3L를 차지하는데 양은 2N이에요. 이때 압력은, 자, 요 압력과 부피의 곱은 기체의 양 해주면 이 X가 계산이 됩니다. 3분의 2기압이 될 것입니다. B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사실 양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2N인데 얘 양은 2N인데 3L가 되어도 2N입니다. 그럼 그때 압력은 3분의 2기압이 됩니다. 요 두 개 곱하면 2가 나온다. 그쵸? 자, 그럼 이 두 개의 압력을 합친 전체 압력은 이 두 개의 압력 A의 부분 압력 PA, B의 부분 압력 PB 합쳐주기만 하면 되죠. 1 플러스 2는 3과 같은 거죠.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해서 3분의 4기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 압력 법칙을 굉장히 많이 쓰는 예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수상치환할 때 많이 이용합니다. 수상치환할 때. 수상치환은 물 안에서 기체를 모으는 방법이죠.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모아지는데 이 눈금 실린더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이 눈금을 얼만큼 채우고 있느냐 가지고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여기 이 안에 공간 안에 수소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물 속에서 이렇게 뽕뽕뽕뽕 기체가 올라와서 모아진 거다 보니까 여기에 수증기가 함께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수소의 압력과 수증기의 압력 합한 것이 전체 압력입니다. 근데 이 전체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죠. 사실 부분 압력 측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전체 압력은 측정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현재 대기압과 똑같은 압력을 가지도록 수면의 높이를 맞춰주면 되죠. 높이를 맞춰주면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같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바깥쪽의 압력을 측정해주면 안쪽의 전체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증기의 이 부분 압력만 알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였어요. 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수증기의 수증기의 부분 압력만 알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수증기압이라고 하는데 이 수증기압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돼 있습니다, 이미. 근데 얘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온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온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러면 그 값을 여기다가 온도만 측정해서 그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수소의 압력, 부분 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분 압력 법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